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오는 29일 결과가 발표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의 의미 있는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을 전후해 한때 경선 전략 미스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신속히 깨닫고 정통 자유우파 정치인으로서의 스탠스를 분명히 하면서 지지율이 다시 치솟아 확고한 일강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며 투쟁했던 자유우파 성향 시민단체들과 애국시민들도 적어도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통과자 4명 중에는 대부분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후보 캠프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여론조사와 국민의힘 책임당원을 포함한 선거인단 투표를 각각 50% 반영하는 2차 경선에서 1위는 물론이고 가급적 과반수 득표에 성공해 3차 경선까지 가지 않고 경선을 2차 경선에서 끝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최근 국민의힘 대선 경선 관련 여론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조기선거를 앞두고 치러지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국민의힘 4강 후보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국힘 경선 룰을 반영한 기준에서도 확고한 선두를 유지했고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상당한 차이를 두고 그 뒤를 추격하는 양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지난 23일과 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3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플러스 무당층에서 31.3%, 책임당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에서 47.3%를 얻어서 합산 지지율에서 39.3%로 선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룰에 따라서 여론조사 50% 또 선거인단 50%를 합친 그런 지지율의 약 40%에 가까운 1위를 지금 김문수 후보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후보는 당심 플러스 민심 경선 룰을 적용한 수치에서 모두 다른 후보들을 앞서는 강세를 보이면서 당심과 민심 모두를 일정 수준 확보해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문수 후보에 이어 한동훈 후보가 각각 국민여론조사에서 24.2%, 선거인단 25.9%를 받아서 합산 지지율 25.05%를 얻었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는 각각 19.0%와 17.1%를 받아서 합산 지지율이 18.05%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6.0%와 1.9%를 얻어 합산 지지율이 3.95%로 나머지 3명의 후보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많은 그런 사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없다와 잘 모른다를 합한 부동표는 13.65%였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합산 지지율 39.5%는 한동훈 후보의 25.05%보다는 약 14%포인트 높았고 홍준표 후보의 18.05%보다는 21%포인트나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2차 경선에서 실제로 비슷하게 반영된다면 김문수 1위, 한동훈 2위, 홍준표 3위, 안철수 4위가 되며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최종 경선인 3차 경선에 진출해서 1대1 승부를 벌여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후보는 같은 성향의 한동훈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합산 지지율이 4%도 안 될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대세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현재 조사에서 3위로 나타난 홍준표 후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차 경선이 김문수 한동훈 구도로 치러질 경우 김문수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다만 2차 경선에서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제치고 2위로 올라 김문수 후보와 최종 경선을 벌일 경우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탄핵 찬성파 한동훈, 안철수 두 후보의 선택에 따라 최종 3차 경선에서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독주는 세계 최대 베팅 업체인 폴리마켓의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확률 추이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 조사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 4명 중 김문수 후보의 국힘 대선 후보 선출 가능성은 최근 절반을 넘는 53%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확률은 홍준표 후보의 27%, 한동훈 후보의 19%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눈여겨볼 점은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했던 한동훈 후보가 지금 세계 최대 베팅 업체인 폴리마켓의 확률에서는 홍준표 후보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 폴리마켓 조사에서도 김문수 후보는 한때 홍준표 후보에게 역전되기도 했으나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 22일을 전후해서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현재는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를 멀찌감치 앞지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최근 한동훈, 안철수 후보 등 다른 후보들과의 TV 토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 행태를 비판하는 한편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및 선관위 제도 개선 의지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김문수 후보의 입장 표명은 자유파 시민사회의 정치적 요구들을 거의 모두 수용하는 확고한 자유우파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많은 애국시민과 애국시민단체들의 성원을 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또 조만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 확실시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최종적으로는 이재명과 1대1 구도로 맞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반면 애국 시민들이 한동훈과 함께 극도로 싫어하는 정치인인 이준석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적인 입장, 즉 보류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이런 입장들은 대선 출마 선언을 전후해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혔던 발언 중 일부가 오히려 지지자들의 지지세를 갉아먹었다는 반성을 통해 즉각 방향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이런 방향 전환이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순발력 있게 대처해서 실패를 기회로 바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24일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TV 토론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형사처벌 전력을 운운한 것과 관련해 김문수 승리 캠프의 함초롬 부대변인은 오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평을 통해 한동훈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은 김문수가 잡는다. 김문수 후보의 형사처벌 전력을 운운한 한동훈 후보의 실언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전과는 시대의 아픔을 껴안으며 대통령 직선제 쟁취와 민주화 운동을 위해 헌신해 얻은 훈장입니다. 서울대생이었지만 보장된 엘리트 코스를 마다하고 공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뜨겁게 살아왔습니다. 이를 검사 사칭, 음주운전, 불법 대북 송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이재명 후보의 범죄 혐의에 비교하는 것은 야당식 선동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30만 평 대장동 개발로 인한 추문은 여전히 꼬리표로 남아있지만 김문수 후보의 다산 신도시 300만 평 개발은 더없이 깨끗한 성공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비리 의혹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후보가 가장 잘 압니다. 함초롬 부대변인은 이어서
타워 팰리스에 살며 꽃길만을 걸어온 한동훈 후보가 아닌 삼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2번의 고용부 장관을 역임했지만 봉천동 24평 아파트와 예금이 전 재산인 김문수 후보야말로 서민의 삶을 잘 압니다라면서 깨끗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적임자입니다. 국민이 보시고 올바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22년 3구 대선 등을 통해서 선거부정 감시 활동에서 큰 역할을 했던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약칭 부방대가 6.3 대선을 앞두고 토요일인 4월 26일 부정선거 척결 100만 부방대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발대식은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서울 삼각지역 11번 출구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서 열립니다. 부방대는 각계 인사들에게 보낸 발대식 초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권이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응답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가오는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투표를 넘어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라면서 이에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100만 부정선거 방지대원의 뜻깊은 첫걸음 발대식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뜻깊은 날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부방대는 특히 지난 2022년 3구 대선 당시 거의 모든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에게 1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던 윤석열 후보가 실제 개표에서는 0.7%포인트 차에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뒀던 그 미스터리 선거 0.7%포인트로 졌는데도 이재명 측에서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선거 결과를 인정했던 그 미스터리 선거 윤석열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 대선 결과 직전의 여론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의 현격한 차이 비록 본인이 0.7%포인트 차이로 이기긴 했지만 바로 직전에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던 게 어떻게 0.7%포인트로 그렇게 좁혀질 수 있었던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했던 바로 그 3구 대선에서 정말 부방대는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위해서 혁혁한 활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3구 대선에서 부방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애국 시민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선거와 관련된 공정선거 감시 활동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이재명이 당선되는 식의 발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적지 않게 나왔을 정도로 참으로 큰 역할을 했던 시민단체입니다. 이런 부방대의 애국활동, 부방대의 선거부정 감시활동은 단 한 푼의 보상도 없이 오히려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고 자신들의 시간을 써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활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을 했지만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 참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부방대가 이번 3구 대선을 앞두고도 다시 한번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방대는 창립 이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계속 총괄 대표를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황 대표가 이번 6.3 대선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서 모든 사회단체 대표에서 물러나야 하는 규정에 따라 최근 총괄 대표직을 사퇴한 바가 있습니다. 부방대가 이번 대선에서도 아마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제대로 알아주지도 않고 보상도 제대로 따르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부방대 회원들에게 국민들이 많은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그리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